자, 문제 9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상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범위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또 재개발, 또 도시환경, 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누구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란 말 대신에 가로구역 안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러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동시 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밖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좌우지간 재건축에서는 뭐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지상권자 인정 안 되고 반드시 어쩐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 이러면 안 된다고.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 됐죠. 100번입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시장, 대도시장을 제외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야 된다. 이 정도는 자 평소에 했던 대로 보세요.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하나의 도시가 특별자치시, 또 어디에요? 특별자치도, 그리고 대도시, 일반적인 시니까 시장, 그리고 군수,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군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안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다겠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이제 정비 예정 있잖아요. 예정구역에다 뭐를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 정비계획은 누가 한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 누구요? 구청장. 군수구청장. 여기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특별자치시. 기초가 없는데 어쩔 거예요? 본인이 해야지. 특별자치도. 또 대도시시장. 또 일반시장. 군수. 또 군수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정비계획 군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네요.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이건 또 광역. 그러니까 특별시에서는 누가 해야지? 이제 또 특별시장이. 이거는 누가 해야지? 광역시장이. 본인이 다 해야지. 특별자치시장이. 이건 누가? 특별자치도지사가. 대도시시장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지사.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하나다.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정비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기초 업무를 보는 자가 한다. 정비구역은 이거는 누가 하는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데 대도시장을 포함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1번 보게 되면 시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에게 정비계획 신청한다. 이거죠. 대도시를 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한테 신청한다. 당연한 얘기고. 2번 대도시장은 도의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정비계획 지정 변경 신청한다. 얘네 대도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 변경 신청합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3년이 경과했음에도 정비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넘어갔죠? 3년이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 정비계획 이 기본계획에서 보세요. 이 기본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 있죠. 예정구역이 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이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이냐? 2015년이다. 그럼 2015이면 정비계획 수립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수립이 안 되면 1년이에요. 1년. 3년. 1년이 지나도 수립이 안 되면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정수한테 정비계 만듭시자. 2번 제안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3년형 1번. 3년형 1년 1년. 4번 시장구서는 이 제한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1년이 지나도 정비계획 수립 안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자 입안합시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대답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계획 해제 요청하면 시도 대도의 시장은 정비계획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정비계획 해제해야 한다가 있고 시도 대도의 시장은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시도 대도의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세 개죠. 하나, 둘, 셋. 첫 번째, 시도 대도에 봤을 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줘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봐도 이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뭐라고? 정비계획 해제 요청했을 때 여러분 이걸 잡아야 이거. 100분의 30 요청하면 시도 대도의 해제 임의적인 게 어쩐다고요? 할 수 있다. 5번은 많은 편이에요. 101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다. 틀린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나오면 보너스네 생각하고 그래야 돼. 보너스. 자 한번 해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평소에 뜻 해볼까요? 첫 번째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이라는 소유자 전부 일부 수용해서 하고 우선 공급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다? 혼용.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혼용할 수도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면 두 번째 재개발은 뭐를 하든가요? 관리 처분 하든가 환지하든가.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 처분. 네 번째 도시환경은 관리 처분 하든가 환지하든가.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기반 정비는 시장우수가 나머지는 건축물이랑은 소유자가.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뭘 한다? 관리 처분. 가볍게 암기해야 돼요. 시작합시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새로 설치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개량은 소유자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있죠. 2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관의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에 의한다. 아니 관리 처분계획 의한다. 그러면 얘를 어쩌라고 얘를 이렇게 없어야지. 그럼 없어야지. 관리 처분계획 할 수 있다. 환지도 할 수 있다. 의한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쓰고 관리 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그래야지. 2번 틀렸어요. 한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정비기관의 환지로 공급을 할 수 있다. 도시환경 환지로 할 수 있다. 좋죠. 4번 주거환경 관리. 여기는 주거환경 관리. 자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자 서로 설치 확대하고 이거죠. 기반시설 누가 하고 시행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한다. 주택 개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5번 가로일대 정비사업 나왔네.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 보전 개량 관리 처분 계획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가 됐죠. 틀린 것은 2번. 102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조합원입니다. 자,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가로일대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조합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조합에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하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인데 이러고 나누잖아요. 얘들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가로일대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O 그래야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 공유에 속하면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 몇 명? 1명. 그래서 한 명 대표는 1인. 한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기관의 토지 소유자는 동의업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입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이원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보세요. 어디에서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무슨 사업은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를 갖다 양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서 두 명은 봐줘야죠. 두 명은 누구 봐줘야 돼요? 상속 또는 이혼으로 받은 자, 얘들은 빼줘야죠. 그러니까 이혼으로 받았다 그러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상속이나 이혼으로 받은 경우는 됩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투기과열지구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상속에 취득한 주택 세든 전원이 이전하는 자, 그 자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답은 4번. 103번입니다.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틀린 것은 1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좋아요. 2번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것도 좋고 3번 과밀 역조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재건축이 과밀박이죠. 과밀박 재건축은 소유한 수, 주택 수만큼 그러고 이게 과밀한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 외죠. 과밀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은 몇 개? 3주택 이하 이래야지.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과밀한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3개까지 줄 수 있다 이래야죠. 근데 분명히 과밀 역조권역이 위치하면 안쪽 아닙니까? 안쪽. 재건축은 가진 만큼 안 돼요. 3번 틀렸어요.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맞는 말이고 중요하고 5번 정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있죠. 하나는 큰지 하나는 작은지 그 중에 하나가 전용 면적 60이야. 전용 면적 60이야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거기까지 기억해야 되고 104번 자 도정법상 이전고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대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함정이 없네요. 2번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즉 원칙은 다 끝나게 하는데 필요하면 완공된 동별로도 된다 이런 얘기고 3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구석에 보고합니다. 이게 이전 고시가 됐죠. 4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고시 있는 날이고요.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틀렸어요. 중요합니다. 5번 이전 고시 규정에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이 행해진 환지로 본다. 5번은 맞네요. 10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기둥을 한 개 증설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킨 행위는 증축이다. 그냥 기둥을 한 개 증설했다 그러고 끝나면 대수인데 그래가지고 연면적을 넓혔네요. 그러면 당연히 증축이죠. 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되면 증축입니다. 증축. 1번은 O. 2번 주요 거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에요. 신축 또는 증축입니다. 주요 거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이전입니다. 3번 재로 멸실된 2층 인 건축물에 전부 철거하고 3층 이 건물에 재로 멸실된 2층 건물 전부를 철거했답니다. 그 대지에 3층 건물을 건축했답니다. 그것은 재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전부 멸실되고 종전보다
전부 멸실되고, 다시 읽을게요. 3번. 재해를 멸실된 2층 건축물의 전부를 다시 합시다. 이거 105번 문제 다시 찍읍시다. 젠장. 다시 합시다. 잘할까요? 자, 문제 10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둥을 한 개 증설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킨 행위는 증축이다. 기둥을 한 개 증설, 그러면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대수단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연면적을 증가시켰다. 이거는 당연히 증축입니다. 하여튼 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되면 증축입니다. 1번은 O예요. 2번.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 다른 대지로 가게 되면 이전이 안 됩니다. 신축이나 증축이 되지 이전이 안 돼요. 이전이 되려면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됩니다. 3번. 2층인 건축물의 전부가 멸실되고 그 대지에 3층인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는 재축이다. 봐봐요. 2층인 건축물의 전부가 재해로 멸실되고 그 대지에 3층인 건축물을 건축했다. 전부 멸실되고 그 다음에 정전보다 크게 됐죠. 전부 멸실되고 컸다. 그럼 그건 뭡니까? 신축이죠. 신축. 4번.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두 개 층 만든 행위는 대수이 아니고 층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증축입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철거. 그 대지의 정전보다 크게 하는 것은 전부 철거 정전보다 크게 뭡니까? 증축이 아니고 신축. 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도 변경 중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은 이 용도 변경이 한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렇게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 아싸 덤비지 말고 일단은 통과시켰다가 문제 끝나고 마지막 풀어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절대 1분 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다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차,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생, 주거무, 기타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허가사항인 것은 위로 가야죠. 위로. 그럼 1번 의원을 소매점. 의원 어디 있습니까? 일종근생. 소매점 일종구성. 이리 갔네. 이것은 그냥 허용하고 이것은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아니죠. 같은 호상호가이니까. 2번 일반 음식 노래변자. 이것은 2종 안에서 움직였네요. 이것도 허용. 1번, 2번은 그냥 허용하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합니다. 3번 공장을 참고로
공장은 여기 있네, 창고도 여기 있네. 이거는 허용.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증 해야 된다. 4번 공동주택 업무로 공동주택 여기 있고 업무 여기 있네. 이것도 허용인데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증 한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허용을 하되 기재상 변경 신청은 해야 됩니다. 5번 판매가 종교. 판매는 여기 있죠. 종교는 여기 있죠. 1억 올라갔네요. 5번이 허가네요. 5번이 허가. 7번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참 이 문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어쩔 겁니까? 이거 잘 나오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를 한다. 2번이 뭐가 있습니까? 관, 농, 자에서 3층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축인데 단 해가지고 지구단이나 방제나 붕괴 위험적은 제외한다. 세 번째가 방법이 없어요. 3층 미만이고 200이죠. 200.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번은 자 3층 미만 200 미만이 대수니까 반대로 설령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200 이상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해 가지고 6개 쫙 나오죠.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보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 쪽 수선, 계단 쪽 수선. 전부 다 얘들은 3개가 아니고 수선. 다섯 번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여섯 번째, 높이 3m 이내의 증축. 일곱 번째,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들어가는 거. 여덟 번째, 공업지역, 지구단위,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아홉 번째, 농수산업용, 읍면적에서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자꾸 반복해서 써봐야 돼요. 잘 나오니까. 그러면 자 1번 연면적 200 미만이건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여기 있네. 200 미만이건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2번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여기 있네.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3번 높이 3m 범증축, 3m 증축. 4번 공업적 2층 이하인 건물에서 연면적 500 공장. 공업적 2층 이하이고 500의 공장. 5번 수산업을 경영. 여기 있네. 수산업을 경영. 읍면적에 400 이하인 창고. 창고는 200이지 200. 400이 아니고 200. 그래서 5번이 틀렸네. 문제 108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사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던 자. 좋아요. 근데 자동차만의 통행의 사용도는 제외한다. 당연하죠.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안 됩니다. 2번 건축법상 도로에는 개설되지 않냐 예정도로 포함된다. 예정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3번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권고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필수적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폐지를 할 때는 이해관계에 동의받아요. 이해관계 동의받아야 하는데 지정만 단 있죠. 이해관계는 어디 거죠? 해외 거죠. 동의해법 곤란.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료는 사실상의 통로이면 이때는 뭐 없이 동의가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할 때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틀린 표현이죠. 예외가 있죠. 4번 건축물과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5번 도로면에서 높이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09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자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해봐요. 주거기타 얼마? 60. 또 상업공학 얼마? 150. 녹지 얼마? 200. 이 단순 암기 모드에서 한 문제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뭐 주거지, 주거죠. 1번 준주거. 100번입니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구조의 부분. 필로트 부분이 사람이 다니든가 차가 다니든가 공동주택이 있다든가 주차에 전용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돼요. 2번 층고 1.5 초과하는 다락. 아, 말 싹 바꿨죠. 다락은 층고 1.5m 이하면 제외인데 초과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은 1.8 이하면 제외인데 초과니까 당연히 포함해야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공동주택 지상체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면적 제외. 4번 건축물 리모델링 경우 미관 현상, 열 손실 방지에서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그것 제외. 5번 옥상, 어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제외. 자, 111입니다. 건축법령상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는 것은 가로에 알맞는 것은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부 방향 인접될 경계에서부터 다음 각고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해야 된다. 전주 일쪽 북쪽 띄워 하야 한다죠. 얼마 띄워야 됩니까? 첫 번째 9m 이하 부분은 인접될 경계선에서 1.5m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자, 1.5, 2분의 1. 답은 1번이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 이 정도는 보너스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주의하고요. 112.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틀린 것은 1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해만 주택으로서 도시지에 건설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다. 아주 잘 됐죠. 300 미만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2번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심의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까지 됩니다. 3번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한다. 그게 원룸형이죠. 욕실, 자 원룸형은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하나.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요. 원룸이 원래 원룸이 하나입니까? 하나. 원룸은 욕실, 보일러 빼고 전체 하나 공간 하는데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야 된다. 예. 원룸형의 세대별 전용 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여야 된다. 숫자 암기해야 돼요. 5번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안 되고 토생 중에서 원룸형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를 함께 하는 것이지 원룸형 막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준주거에는 자, 준주거하고 상업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원룸형하고 비도시형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도생 다 들어간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113번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하는 문제가 곧잘 나옵니다. 우리가 복리시설 그러면 입주민이 항상 많이 어울려 있는 데가 복리시설,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거, 뭐 놀이터 같은 거, 노인정 같은 거. 부대시설은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운동시설, 노인정, 입주자 집에서 놀이터는 항상 주민들이 평소에 어울려 있는 거고 주차장 아니죠, 주차장. 아, 차 대고 들어가는 주차장 우리가 놉니까? 주차장은 부대시설. 114번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시군구 신고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2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구청의 인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샥 인가죠. 3번 주택자 리모델링 포함한다.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한다. 잘못됐죠? 이게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거기에 리모델링은 제외입니다. 리모델링이 무슨 구성을 위해서 주택조합 리모델링이 구성을 위해서 무슨 주택 건설이요? 리모델링은 수리하자는 수리. 리모델링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구성원과 조합원 것이 아니고 일반 분양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은 두 군데 들었어요. 주택조합에서 하루 안에 리모델링 포함한다.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한다고. 우선 공급 하여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4번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좋아요. 2년 내 신청 안 하면 설립 인가 취소사입니다. 단 3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 5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직장은 인가받고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니까 물론 예외는 있죠. 뭐 추가 모집 승인, 결혼으로 인한 충원 그런 예외는 있어요. 15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연간 만저금 밑에 대지 조성 시행하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그게 원칙으로 맞는 말입니다. 연간 단독 20, 공동 20, 대지 만 이상.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할 때 국장에 등록. 원래 연간 20만 이상을 등록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누구요?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LH공사, 또 지방공사,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공익법인, 또 등록 안 하는 조합 플러스 등록사업자, 고용자 플러스 등록사업자. 얘들은 뭐가 없어요? 국장에게 등록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토지공사가 무슨 국장에게 등록합니까? 2번은 틀렸죠. 3번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주택조합은 연간 20세 대행 주택건설 할 때로 국장에 등록 의무가 없다. 조합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4번 토지소유자가 등록자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를 본답니다. 본다. 5번 근로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자 공동 시행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동사업주체잖아요. 공동으로 한다. 공동사업주체는 첫 번째 토지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 얘들은 공동으로 하니까 공동사업주체로 본다죠. 간주한다고. 근데 토지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고용자는 등록시행자 공동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얘는 고용자는 필수다 해가지고 고필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고필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5번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표현이죠. 답은 2번이고 116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이거 아닙니까? 공공택지는 그냥 분양가 상한제 받고 공공택지 외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 얘기요. 1번 국장은 직전월 소급에서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월 3개월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좋아요. 2번 국장은 직전월 소급에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를 초과한다. 거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 초과, 20대를 초과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 의견 듣습니다. 4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히 해제해야죠. 해제하는데 주택정책 심의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심의를 거쳐서 해제는 하여야 한답니다. 지금 두 군데 틀렸어요. 지정할 때 심의, 해제할 때도 심의.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4번 틀렸죠.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하여야 한다.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갖다가 시도나 시군구에 해제 요청할 수 있어요.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며칠 내에 대답해요? 40일이죠. 그래서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시장, 지자체장 요청했던 자들에게 통보합니다. 40일 맞아요. 117번 주택의 전매행위다 틀린 거 1번 수도권 충청권 외의 특이관직에서 건설공업된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는 3년간 전매자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특이 과열지구안에 지위가 전매 제한받는데 최초 공급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자 수도권 충청권이냐 기타냐 수도권 충청권은 뭐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등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지금 몇 년 지나고 1년이지 3년이 아니고 1년 틀렸네요. 2번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몰입에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좋아요. 그때부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서 사업주에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 3의 경우 위 3이 뭡니까?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가게 해서 사업주한테 동의받는 거. 근데 위 3의 경우 그 주택입니다. 주택이면 사업주체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동의받아요? 토지공사. 다만 그 주택을 건설 공급한 사업주체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은 경우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 내 전매가 가능한 사 있잖아요. 한마디 이것은 지위는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사업주체. 근데 이게 주택이면 사업주체가 아니고 누구 토지주택공사 동의받았는데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한 자가 지방공사였으면 지방공사 동의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5번 사업주체가 전매 제한 대상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전매 제한 대상되는 주택은 부기등기해줍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토지주택공사 외의자에게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다. 부기등기해놔야 돼요. 118번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이 얘기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예, 지정권자는 국장입니다. 2번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에 한다. 당연하죠. 아파트만. 3번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시군구청이 해야 된다. 좋아요. 공동으로 시군구. 4번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에 신고. 이건 아니죠. 30일 아니고 15일. 5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취득세 몇 배 이하? 5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은 가볍게 4번입니다. 119번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이다. 틀린 거 1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장 허가 받습니다. 5. 2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에서 제외한 농지 쉽게 말해서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때 허가받지 않습니다. 왜? 전용협의가 끝났으니까. 3번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축사나 건축사육사를 건축할 행위는 농지 전용이다. 이건 농지 전용이 아니죠. 농작물 경작하는 토지에 축사나 건축사육사를 건축하면 그 토지 자체가 뭡니까? 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얘는 전용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농수산 관련 연구실과 양어장, 양장 등 업령시설로 전용할 때는 허가가 아니고 농업인 관련이잖아요. 시군구역에 신고합니다.
5번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굴하는 용도로 타 용도 일시 사용을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8년이다. 광물이 원칙이 5년 아닙니까? 연장이 3년이니까 최장 8년 그러면 5 그래야죠. 120입니다. 농지보존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은 자 전용이 아닌 것, 전용이 아닌 것. 1번 전용 허가 받았다 해야죠. 2번 협의 거친 농지 전용한다. 협의 거친 농지 전용하면 전용 허가는 안 받아 실질적인 전용하는 자가 돈 내야 돼요.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한다. 돈 내야 됩니다. 4번 신고도 전용이니까 돈은 내야 돼요. 5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복구 조건부 허가이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보존 부담금은 납부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설 모두 마쳤는데요. 모두 발언했듯이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점수 안 나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미 40문제 해설했지만 여러분 느끼다시피 평소에 강조 안 한 부분은 없잖아요. 전부 다 중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점수가 몇 점 나 이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점수 운운할 때가 아니니까 점수는 8월 말 9월 말 가야만 모의고사 해가지고 9월 말 가야만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좀 답답하겠지만 참고 꾸준히 밀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